박수영 사건 하면 떠오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전설의 그분. 이게 이제 7차 사건은 이제 안모씨 사건인데 가재리에 있는 농수로에서 복숭아 2개를 9조각 내 가지고 삽입을 시켜가지고 이 사건이 신고가 들어왔어. 골이 떼간 거예요, 사실은. 형사가 범인을 잡아야 형사지.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연쇄 사건입니다. 큰일 났는데. 왜? 뜸했거든 그동안에.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놈이 어떻게 왔겠느냐? 17km를 이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나? 자전거를 타고 왔나? 그럼 오토바이 자국이 있을 텐데 현장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걸 이제 눈에 띈 거야. 그 사체가 누워 있는 현장은 논두 개울인데 비가 안 와서 마른 개울이야.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가 약 1m 50cm 정도 되면 높은 언덕은 거기서부터는 논이야. 네. 논에 높은 데 가서 보니까 논두덕에 유난히 한쪽 논두덕에만 풀이 한 30에서 40cm. 그 당시에 이제 이게 9월 달이니까 네. 풀이 무성하게 논풀이 논두덕 풀이 큰 거야. 죽어 있는 거죠. 서 있어. 네. 근데 한 논두덕만 풀이 갈라졌어. 네. 사람이 지나간 거죠. 이상하다. 다른 데는 아닌데 꼭 사건 사체 있는 데서부터 그래서 내가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니 약 350m 계속 간 거야. 가서 보니까 사건 현장으로부터는 그림을 그려보자. 이래야 설명이 편하지. 이게 2차선 도로고. 도로죠, 도로. 이건 도로. 이게 개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도로에서 자기 집 가는 데야. 근데 여기가 시체가 있던 거야. 근데 여기가 논두덕이야. 이게 논두덕에 갈래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내가 따라간 거야. 그런데 이렇게 350m 정도 도로하고 연결이 되네. 그게 도로 연결되는 거야. 그 여기 집이 동네가 없어요. 근데 누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축축해. 여기 이제 이슬이 묻어가지고 따라가시면서 이슬 때문에 이게 갈라졌구나. 풀이 이슬이 조용히 오니까 이렇게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사람이 무겁게 지나가면 풀이 갈라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온 이 거죠. 간밤에 지나간 자리란 말이 이게. 밤에. 이놈이 이리 지나갔구나.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놈이 여기까지 와서 뭐 이 근처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뒀나? 아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 이쪽 방향에서 오는 거. 여기서 약 8km, 7km가 바란이죠. 바란. 예. 바란 읍내야. 시내자.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갈 리는 없고 우선 버스를 만나보자. 이 분이 죽은 시간이 나오거든. 버스 지나가는 그렇죠. 내린 시간이. 그러면 밤 10시 40분이라든가 아니 8시 반이라든가 이쯤 되다. 그러면 여기서 수원 시내로 나온 버스를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우리 과장 보고 과장 일단 도경이 들어가시죠. 과장 내려들고 내 차로 수원 시내 버스 정류장으로 간 거야. 버스 터미널로 가서 거기 버스 관리하는 사람한테 어젯밤에 8시 넘어서 발안에서 수원 시내로 나오는 버스 회사가 있냐? 가젤 쪽. 가재 1, 2, 3리가 있더라고요. 예. 미안해.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갔다 오더니 경진여객이라고 경진여객이에요. 그 차가 8시 여기서 막차인데 8시 45분에 여기서 출발해가 버스 대집에 있으니까 있죠, 다 있죠. 그 차가 그걸 왔다는 거야. 그래서 경진여객 사무실에 가서 어젯밤에 여기서 막차 수원시내로 도는 차 어디 갔냐고. 지금 저 조합 나갔다고 화성에. 네. 그 차 이름이 운전수 강씨야. 강씨예요. 강씨고 안양이 엄양이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 옵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11시면 되돌아옵니다. 거기 손님 내려주고 이거 이따 11시까지 기다린 거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버스 그 경진역에 간부가 데려왔어요 나한테. 강이야 그분이. 과 아무개양인데 둘을 데려왔어. 그래서 내가 상황 설명을 하고 혹시 어젯밤에 그 바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무슨 사람 태운 일이 있냐 그러니까 운전수가 아주 나한테 기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엄양부가 옆에 있는 야 엄양아 아까 우리 저 갈 때 보니까 그거 저왜 앰뷸런스 차하고 경찰차가 막 삐까삐까하고 경광도 켜고 있는 데 있잖아. 그 근처에서 어젯밤에 한 놈 태웠잖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양이 그 총각 하나 태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됐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주 소상하게 묻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차로 그 조함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시체가 발견돼서 그 앰뷸런스 차와 경찰차가 그걸 봤던 거구나. 그러니까 뭔 일이니까 또 그 사람들 살인 사건 났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어제 오면서 여기서 태웠는데 이번에 아침에 이리 갈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잠깐 섰어. 여기가 차가 있으니까 그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태웠느냐 어제 아주 또렷이 기억나기를 싸가지 없는 놈이 그 놈이 그러더라고. 그 여기다가 옷을 하나 팔에다 걸치고 여기서부터 막 손들면서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손을 흔들면서 그냥 갈까 봐서 옷 걸치고 여기 이제 버스 오니까 막 손을 흔들으니까 세워줬죠. 태웠지. 예, 왜? 버스를 세웠죠. 예. 태우니까 이놈이 딱 올라타더니 내가 운전수 때야. 여기가 본네트고 근데 두리번두리번하다 여기 탁 앉는 거야. 옆에 그러니까 한 1m도 안 되지. 본네트하고 그 중간 사이에 두고 이제 딱 앉은 그렇지. 거죠. 운전기사분하고. 그래서 이 딱 타더니 행동을 그대로 어젯밤 얘기니까. 예, 그거 뭐 다 기억하죠, 뭐. 그대로 기억하기를 그대로 내가 이게 응용을 해보자면은 딱 타더라는 거야. 타더니 뒤를 한번 싹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더니 이제 뛰어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겠죠. 담배를 꺼내가지고는 담배를 딱 불고서 그게 마지막 담배야. 예. 근데 이거 담배 각을 꼭이꼭 구겨서 딱 내버리는 거야. 버스 안에다가 내버리고는 뭐 찾으니까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거든. 아저씨 담배 불 좀 있어요? 라이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한테. 그 강씨가 속으로 나한테는 진짜 그놈이 범인이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싸가지 없는 놈 젊은 놈 새끼가 나한테 그러고는 한 손으로 운전하고 탁 켜서 줬어. 이렇게 켜줬구나.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그놈이 요렇게 담배를 불고 요렇게 담배불을 안 꺼지도록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쭉쭉 빠는 거야 담배. 빠는데 그때 보니까 시계가 전자시계야. 전자시계가 시계 밑에가 까맣게 문신인지 밤톨만한 점인지 있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쪽 손에 봉숭아물을 들였더라. 봉숭아물.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진술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손이 여기가 무거운 곳에 짓눌 것처럼 이렇게 찢어졌다가 붙은 것처럼 상처가 있더라. 소상하게 이제 진술. 예. 야 가슴이 뛰는 거야. 네. 잡았다. 왜? 그 전사가 아까 얘기했던 여고생 사건이 그 어디다 내려줬냐니까 고등동 터미널. 근데 이 여고생이 그 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m 정도 살아. 야, 이 수원놈이구나.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때 그러니까 엄청 기대를 가졌지. 그래서 이 기사와 이 안내양을 중요한 요인 저기로 써야 되겠구나 싶어서 경진역의 사장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사장님 좀 도와달라. 이게 이런 사건인데 바로 이 범인을 이 기사가 태우고 왔다. 고맙기도 하다. 근데 이 기사를 일을 주지 말고 한 달간만 나오고
함께 하도록 음. 그 대신 급여를 좀 달줘라. 급여 안 주고 그러면 나 때문에 월급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엄량도 같이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승낙을 했어. 그리고도 내가 적극 협조를 유인하려고 100만 원을 더 주겠다. 내가 개인 돈으로. 실제로 100만 원을 주었어 결론은. 진짜 개인 돈으로 주셨어요? 한 달. 왜? 형사들 뭐. 사건이 맞지. 이 사건을 해결하면 이게 뭐랄까 아주 수건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수건. 그럼 무슨 짓을 못해요 그래서 형사가. 이 수사본부장한테 얘기해서 수원 역전 파출소에다가 왜 역전 파출소가 범인이 내린 장소고 그 말 못하지만은 최고 학생 사망 사건 현장에 그 근처거든. 역전 파출소에다가 사무실 하나 수원 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팀 10명하고 기사하고 엄량에 매일 출근해서 그럼 그 수원에서 차 타는 사람들 보려고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가 금성사께 있었어. 예, 처음 나온 게 예. 이만해. 도시락 통만해. 옛날에 예, 비디오 예, 테이프 예, 맞아요. 카메라가 엄청 컸어요. 예. 요걸 하나를 이제 산 거야. 비디오 카메라를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 고동동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까지 그 아까 박모여인 생존 박모여인과 이 사람 얘기가 나는 당장 보면 안다 그 놈을 얼굴이 가름하고 또 이 키가 168이나 될까 165에서 170 사이. 그렇게 보는 근거는 비슷한 사람 키를 전부 재어보고 어. 또 엄량이 그 안내양 아니야. 들었을 때 자기 키하고 비교해. 엄량이 그 앞문 손님들 내리는 문에 이렇게 섰는데 그놈이 이렇게 엄량을 내려다보고 팔을 이렇게 짚고 있었거든. 내리려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68에서 172만 보면 호리호리하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째져 있고 이렇게 눈꼬리가 째져 있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가름하고 이렇게 뼈조건이 이마가 약간 튀어나온 듯 특이한 것은 그 엄량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앞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다. 구부정하더라. 네. 이건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우선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형사들로 하여금 그 25세에서 35세 된 개인별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부 찍었죠. 각 동사무사님은. 예. 그래가지고 화성 사람들 전체. 우선 그것까지 연결시켰지. 네. 총 25개 동면사무소를 뒤타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2만 몇천 명을. 와. 25세에서 35세 미만 그 개인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으면 인적성도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어제 찍은 것은 그 이쪽에다가 모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TV에다가 잭을 연결시켜서 강 씨한테 보게 하는 거. 강시우고 엄냐이고 앉아서 보는 거야. 거기다가 밥 시켜서 줘가면서 형사 거기다 한 1인을 붙여서 뭐 과일도 사다 줘가면서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잠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화면을 중지시켜 가지고 그 인적사항을 따가지고 수사 들어가는 거. 가지고 형사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형사들이 이 사람을 가서 직업, 전과, 또 인상 특징 이런 것도 다 세분화해서 우리 규격에 맞는 그러니까 범인 적격자를 따로 골라서 다른 형사팀한테도 좀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희망이야.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 이제 매일 전화 오는 거야. 수사본부장이 부국장으로 돼 있거든. 그때는 부국장이 경무관이. 그러니까 나도 신기 나기도 이제 모처럼 활기가 떼어져 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20일 가도 그게 그거고 갔다 오는 사람은 이 사람 대학생이고요. 아니란 말이야. 전과도 없고 내가 찾는 용의자 적격도 아니고 알리바이 다 깨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25개 면사무소 동사무소 2만 한 5천 명을 이 사람 그분들이 다 본 거네 둘이서. 그런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어떤 때 가보면 자요. 졸고 있죠. 화면은 지나가는데. 맞아요. 열이 나가지고 말 이게 지나간 사이에 범인 지나가서 어떡하냐고. 그럼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선배님. 얼마나 잤어? 그러면
30분 잤어도 30분 거꾸로 잤다 먹었어? 네, 더 돌려야죠. 뭐. 한 10분 정도. 그러면 10분 정도 쓰면 내가 좀 확대해서 20분짜리까지 되돌려 놓는 거야. 되돌리죠. 30분 잤어도 10분 잤다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직권만 쓰던 게 있잖아. 그렇죠. 네. 또 그게 문제죠 또. 그 내가 저리 이사 간다라고 신고를 해놓고 그 이사 등록을 안 안 하면 간 사람들 있잖아요. 직권만 쓰서 누락돼 버려. 여기서 화면 촬영해서 배제가 돼 버려. 그렇죠. 이게 한 동사무소에서 보통 한 1년에 수백 명이 되는 거야. 맞아요. 수백 명이. 이런 나쁜 놈이 그런 놈일 수도 있거든. 네, 그럼요. 이런 놈은 네. 안정은 직업도 없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강과 엄양을 2달간을 데리고 있어. 첫 달은 100만 원 줬지만은 예. 줄 돈도 없고 야 사장한테 이거 얘기해달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멀고 먹고 노르니까 괜찮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2달간 했는데 한마디로 성과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7차 사건에 정말 최고의 열정과 희망과 이걸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7차 사건 하고 얼마 안 됐는데 8차 사건이 터진 거야. 이게 그때 몽타주는 작성하죠, 선배님. 몽타주가 있잖아요. 그 몽타주를 그때 몽타주죠. 오케이 그 맞아. 이게 기사 강씨의 강씨, 예. 진술을 토대로 전문가를 불러다가 예. 한 거야. 그때는 그렸잖아요, 그렇지. 펜으로. 이거 지긋지긋하게 붙이고 댕겼습니다. 그렇지. 진짜. 그게 눈이 좀 찢어졌다고 해서 눈 째지고요.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많이 붙이고 댕겼어요. 이거 이걸 그게 가지고 있네. 네. 솔직히 넌덜머리가 나. 이게 그 안씨 같은 경우는 상체만 나체로 했고 치마 팬티 벗겨가지고 가슴 위에 올려놓고 치마만 입혀놓고 복숭아 9조각 이렇게 그 삽입시켰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한편 그 기사가 이게 어저께 여기다가 이 봉숭아물을 들였더라. 그래서 피해자 피야. 피해자 피. 왜냐면 복숭아 깎고 아하. 집어넣어서 근데 그걸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봉숭아 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만 형사들이 차관에서 수사할 적에 봉숭아물을 꼭 봐라. 그랬을 적에 만약에 그런 놈이 나온다면 그때까지 봉숭아물을 가지고 있는 놈은 범인이 아니죠. 근데 이건 피야.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 음부난행으로 그럴 적에 피가 묻은 게 여기 손가락 여기에 손톱에 묻은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형사들이 봉숭아물 묻은 사람 잡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 범인은 아닌 거죠. 와, 이제 이런 거 하나가 사실 되게 많은 그 범인을 추정할 때 오류를 많이 낳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를테면 선배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8차가 될 건데 아까 8차 그 여중생 이제 그 집안에서 죽은 애를 빼버리면 그건 연쇄 사건이 아니니까 뺀 거고. 예 그건 별개 선배 사건이요. 그건 빼신 거고 이거 이제 그러면 8차로 가는 건데 90년 11월 15일 날입니다. 90년 11월 15일 날 오후 4시 50분경에 태안읍 능리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14살. 아, 이거는 진짜 가슴 아파요. 이때 제가 이제 갔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고 학교 갔다 와서 친구 이모양하고 쭉 걸어서 뭐죠 그게 이렇게 터널 같은데 거기를 통과해서 쭉 나와가지고 터널 통과하자마자 이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차도까지 이제 온 거 지하차도 그 와가지고 5시경에 헤어지고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5시 반경에 행방불명이 됐고 그 다음 날 11월 16일 날 09시 50분경에 태안읍 병저몰이 삼성 석재공장 뒤 야산 7분 능선에서 브레이저 제갈 이제 블라우스하고 스타킹으로 교살돼 가지고 뒤로 묶여 있더라고요. 팔하고 이 양 발목하고 이게 뒤로 이렇게 연결돼서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 있는 상태에서 두 정부의 타박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잔인해집니다. 좌우측 그 유두 부분에 면도칼로 한 10여 회 정도 그은 상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성기 손상이죠. 그 볼펜하고 수저하고 포크 같은 거를 삽입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그 직전에 안시 사건처럼 이제 음부에다가 물건을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여기서 나온 것도 B형이고요. 교살이고 마을 사람들이 이건 수색하다 발견됐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요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성 사건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잔인한 사건 같습니다. 이게. 나는 예,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예. 이 형사로서의 그 무능함, 자괴감 어? 느끼죠. 예. 이런 건 처절하고, 야, 내가 형사 맞냐? 네. 이 어린아이가 왜 이 시체를 봤을 때 그러면 아까 그 면도칼로 그었다고 예. 생활 반응이 없었어. 예. 죽은 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시다시피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혈액이 많이 나오죠. 혈압으로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딱 면도 날이 지나간 자리는 이만큼 비치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면도날은 이 학생의 피통에서 그렇습니다. 도르코 면도날로 그리고서 그 다 죽여서 특히 이런 난 이걸 내가 솔직히 이걸 내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거 울었다고 얘를 이것도 얘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양평에서 이 4명 일가족 살인사건 수사하다가 이 자동차 극장에서 우리 형사하고 와서 이걸 보다가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예, 살인의 중 살인의 영화에 중에. 그대로 나옵니다. 뒤에 밴드 붙여주고. 손발이 이렇게 네. 뒤로 묶였어 이렇게 네. 그 돼지 묶듯이. 그러니까요. 발하고 손하고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동차 극장에서 엄청 울었어. 옆에 형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지 않도록 의자를 제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왜 졸리세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요. 어저께도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형사가 맞냐? 이건 정말 형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하고. 그때 내가 강력주임 때거든 더더군다나. 네. 그래서 이걸 이놈 꼭 잡아야 되겠다. 이놈이 그리고 이 사건이 여기만 18시 30분에 네. 병점 이쪽에서 야산에서 이제 발생이 시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근처에 의경들이 8시에 배치가 되거든. 이놈이 8시 배치되기 이전에가 거기서 보면 그런 거야. 딱 그 직전이에요. 6시 30분이면 네. 어둠이 오기 전이야. 이게 보통 낮에 대낮이라든가 밝을 적에는 범행한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기동대에서도 차관하기를 저녁 8시에서 그 이튿날 2시까지로 배치를 해요. 딱 근데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이놈이 그 근처에 저 야산에 잠복해 있다가 혼자 지나가는 예를 한 거야. 이게 솔직한 얘기로 자경대라든가 의경이라든가 합쳐서 합해서 해보면 약 200만 명이 200만 명이에요. 네. 5년 동안에 배치돼 있었던 거야. 네,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예방 못하느냐? 우선 수사 행사로서의 검거는 둘째치고 그래서 보니까 8시에 배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말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요걸 어느 정도로 여기다 신경을 썼냐면은 얘가 사체가 발견된 곳이 약 5, 6년생 소나무 낮은 네, 소나무 가지 밑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옆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현장에는 내가 못 누렸고 한 5m 떨어진 잔디밭이니까 그때 11월 달이고 이 햇빛이 그리울 때야. 숲속에 가면 그렇죠. 11월 그때 15일이니까. 예. 야 조금 있으면 그때가 아마 내가 그 누워 있는 것이 아마 7시 반 내지 8시쯤 됐을 거야. 팔을 비고 누워본 거예요 잔디밭에. 야, 여기서 이름이 내가 우리가 차관을 못하는 것이 있나 혹시 밤에 범인의 제압당하는 피해자 입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을까. 그런 이제 누워본 거야.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나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맨날 돌아다니고 매일 뭐 잠 못 자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깼냐? 춥단 말이야. 예.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누워 있는 거야. 깜깜하니. 야, 전율이 확 머리끝이 쓰고 말이야. 깜깜해. 밤이 와버려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일도 있고 뭐 한마디로 현장에서 뭔가 영감을 좀 얻어보려고 맞아요. 그런 짓도 해보는 거지. 어쨌든 그 사건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수사했지만 역시 건걸 못한 것은 이 예방과 아까 얘기했지만 수사 전반에 걸쳐서 웬만한 혈액근이라든가 정액근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때 참 그 국가수가 참 미진했어. 많이 과학 수사가 그때는 거의 없었죠. 뭐.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은 이미 아까 얘기했죠 방언에서 난 사건 이후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 뭔가 떨어져 있었으면은 그 유전자 수사 기법으로 좀 들어갔을지도 모르지. 지금 같으면 그렇죠. 그렇지. 뭐 사실은 야외다 보니까 성폭행을 했어도 음모 같은 게 발견되기 어려울 수도 있었고요. 워낙에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게 혹시 저 털을 발견 못하니 무모증 걸린 놈이 이 범행한 거 아닌가. 영화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고 정말 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양 사건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사건은 형사라면 대한민국 형사라면 아마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님 이외에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수사관들이 아마 다 똑같이 진짜 범인 꼭 잡아야 된다,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예. 이 사건 전에도 내가 어느 정도로 우리 팀이 열정을 다하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이 이거 동기도 부여하고 했냐면은 폐차 직전에 봉고차를 예. 내가 얻어가지고 예. 그걸 이동 수사본부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야 오늘 이 동네에서 탐문해. 그리고 나 이따 저녁 때 6시에는 어느 동네로 와. 이 차 보고 그럼 그리 와요. 그럼 차 안에서 수사 보고 받고 맞아요. 그럼 내가 그걸 정리해서 수사본부에다가 혼자 가서 보고 오고 예. 그 폐차를 직전에 이동 수사본부 차량을 이렇게 움직이고 예. 그렇게도 별짓 다 해봐. 진짜 뭐 안 한 건 없습니다. 그때 수사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거는 다 한 거. 그리고 그 시기에 선배님 또 특히 맨날 하루 건너 이틀 건너 맨날 집단 시위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사하다 말고 사실 수사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근데 그나마도 예. 형사들은 일이 매달려서 그나마 좀 많이 빼줬죠. 데모 진압에 예, 많이 작업복 빼줬죠. 안 입었지. 예, 파견 나간 놈들은 그래도 맨날 뽑아가지고 와서 하다 말고 맨날 그 자리만 뱅뱅 돌았고요.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좀 아프게 끝났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은 이제 아닌 걸로 보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저 하나만 더 질문. 하나 여쭤보세요, 진짜. 7차 사건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버스 운전사 목격했던 사건하고 8차 사건 지금 김양 사건 사이가 제일 길잖아요. 예. 사건 텀이 1년 한 맞아요. 2개월, 예, 1년 2개월이면 이게 어쨌든 수사가 너무나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 화성에서 워낙 배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가 위험을 느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 원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은 지금 1년의 모든 사건을 볼 때 반드시 재범을 하도록 돼 있어. 예. 궁금해서 못 살아.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그때 그 텀이 긴데 그때는 그때 17km나 떨어진 곳에서 범행 사건이 났기 때문에 나이가 난 거예요. 경기도경에도. 그렇죠. 질책이나 이 과정에 이 얘기는 내가 빼먹었지만 화성서장이 2명이나 벌써 그만뒀죠. 경질되고 예. 그리고 엄청나게 그 주의 책임을 묻었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해라 제 예방이나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못 잡아도 이제 발생이나 안 나가야 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어. 모든 경찰차를 총동원 해서 지나가는 집에 사람들 태워다 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아예 선전을 해서 동네마다 선전을 해서 이 파출소로 가서 태워다 달라 그래라. 이게 재밌거든. 사람들이 지나 차비 안 들이고 나 태워달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태워다 주고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계기가 됐어. 저 7차 사건 이후로. 그리고 예방을 그 당시에 굉장히 신경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생각한 거야. 야 밤에 의경들이 그렇게 배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때는 저녁 오후 6시 30분에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가능성.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봐야죠. 다만 이놈이 이제 왜 그 당시에 불신검문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 했죠. 왜? 네. 불신검문을 함부로 못 하느냐. 시민들이 불평도 자아내고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모발도 막 제출받고 이빨 쑤셔가지고 그 DNA 그저 이것도 채취하잖아요. 좀 이빨 그저 뭐야. 구강에서 저 그렇지. DNA 그 배출해. 그러니까 막 불만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서령 검문 어디라도 흉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놈이 일체 흉기를 안 쓰고 아예 안 갖고 댕겼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0차 사건이라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9차죠 뭐. 하여튼 이거는 뭐 1차, 2차, 3차는 우리 선배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뭐 이 차수를 계산한 건데 91년 4월 3일 날 오후 3시 30분 이 동탄면 반송리에 거주하는 권 여인입니다. 69세예요. 맞아요. 수원시에 살고 있는 장녀 홍 씨 집에 있다가 4월 3일 날 밤 8시 20분경에 이제 그 수원 임광 아파트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요. 그리고 밤 8시 50분에 동탄면 오산리 노상에서 하차해 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행방불명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4일 날 09시 30분경에 자기 집 앞에서 한 150m 떨어진 야산에서 추행당한 채 살해돼서 발견되는데 교살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족접도 2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감정이 불가능했고 정액은 이제 뭐 B형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수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동일범 소행이 아닌 걸로 그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1차에 이완이 한 살 먹은 사람을 예, 71세. 예. 그 범행 상대가 비슷한 나이라는 점과 예. 이 그 질레에다가 예. 저길 집어넣었잖아. 양말을 집어넣었어. 삼립을 했어.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를 이게 이 장소는 동탄면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경찰 배치도 안 됐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장소를 아까 17km 넘어간 가지에서 그 다음에 저 화서역 앞에서 화서 수원 화서. 그리고 시간을 좀 땡겨서 여기 동탄. 여중생 사건 예. 그거 이런데 아주 머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동탄면에 오산리. 예. 아예 여기는 경찰력이 비치지 않는 곳이야. 거기는 아예 배치가 안 됐었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놈이 심사숙고를 해서 범행 장소로 골라가지고서 이 마지막 사건을 한 거예요. 선배님 생각은 이것도 동일범이요. 그 동일범의 소행으로 본다. 생각해봐요. 예. 69세 이 노인을 누가 성적 충동을 느끼겠냐고. 그 범인의 이완이 1차 사건 때 누가 71세. 그것도 아침 5시 경에 맞아요. 아침 5시에 경에 정상적인 눈 같으면 그 노인한테 성욕을 느끼겠냐고. 그런 면에서 69세인데 이분도. 객체가 범행 대상인 객체가 똑같다. 그리고 장소도 그쪽으로 옮기고 또 음부에다가 그 한 집어넣고. 수법. 그래서 나는 동일범 물어보는 거예요. 그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검출된 유전자가 그 앞에 사건의 유전자랑 다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언론 얘기니까. 아하. 다만 정액의 B형 반응만 나왔지 이게 다 유전자 검사했다고는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과학 수사에 도출된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적으로 증거도 부족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변명은 수법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너무 많은 분석 자료를 형사들이 너 나을 것이고 보내는 거예요 국과수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던져 내 거에서 해결되라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용의자도 용의자 잡지 않은 사람 것도 보내고 이거는 국과수에서는 일의 폭주야. 뒤섞여 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시료를 전부 같이 시료로 해서 시험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시료를 눈금만큼씩만 하더라도 수백 건이 올라오는 것도 비교하다 보면 없어져요. 시료가 없어 시료. 시료가 없죠. 그래서 이건 참 수사력만 낭비가 되고 실제 과학 수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할 수 없지만 시료 자체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 최상규 박사가 하나 이제 또 찝어서 얘기한 게 있는데 96년 10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이 강서구 화곡 7동에 거주하는 고3 17살짜리 김양이 취업 실습 나갈 곳 알아본다 그러면서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됐다면서 나간 다음에 행불됐는데 발견은 언제 됐냐면요. 96년 11월 3일 날 오후 4시에 오산시 지고동 농로변 시멘트 배수관에서 입에 스타킹 재갈 물려있고 전신에 26개수 자창이 있어요. 찌르고 완전 나치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 발견한 사람은 성묘 갔다가 귀가중에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용변 보다가 44살 먹은 김모 씨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공백기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선배님 동일 범위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범인이 서울에서 범행을 해가지고 차로 실어다가 그러니까 화성 사건으로 연결시키려고 거기다가 유기하는 걸로 봤어요. 유사범. 그렇게 그러니까. 또 분석이 됐고. 그러면 이거는 선배님 보기에는 이 사건에 우리 사건에 이거 화성 사건의 범인이 저지른 건 아니고 모방 범죄로 보인다는 거죠. 이놈은 그것도 근사하게 차량을 이용한 놈이기 때문에 차량 이용 그렇죠. 여태까지는 차량 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놈은 순수 버스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모르게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그 제법 고급스러운 범죄 아니냐고 이거 차량 이용에. 그래요. 이거는 선배님 볼 때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놈은 차량이 없는 걸로 보이죠, 사실은. 여기 이 저 연쇄범 예. 없어요. 이놈은 차량 그 없는 당시 걸로 자가용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 없어. 그렇게 그 당시에. 흔치 않죠. 그럼. 오산시까지는 오산이 화성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제 같이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로변에 있는 시멘트 배수관에다가 이게 그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범인이 화성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전국에.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버릴까 해서 거기다 우리는 버린 걸로 그 당시 분석을 했어. 이제 단지 비슷한 거는 스타킹으로 재갈 물렸다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전신에 26개수 자창 이게 살해 요인이거든요. 흉기를 사용해서 만약에 그 동일범 소행이라면 흉기 사용해서 찔러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 그 범인이 범행한 수법으로 봐서는 찔러 죽인 건 없었거든. 단 한 건도요. 없어요. 전부. 그래서 이건 저도 이거를 근데 최상규 박사는 이것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뭐 보고서를 언론에 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거는 아닌 걸로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 범인 솔직한 얘기로 예. 형사들이 공명심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 다방종업원이 얘기가 어떤 사람이 수상하다 하면 그 데려다가 조사하다가 밤새워서 조사하다 보면 예.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 범인으로 자백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이게 참 그러면은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은 그 당시 도경 형사과장이 야 아무개 팀에서 범인이라고 자백 받아놓고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한번 마저 좀 봐라 손 좀 봐라. 그러면 그 형사들 배제시키고 그 자백했다는 걸 날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그 직원 하나하고 함께 조사해 보면 참 학습당한 거야. 맞아요. 밤새워서. 가정교사식 신문한 거예요. 막 이렇게 있잖아 엄마. 맞잖아 임마 뭐 이런 식이죠. 가정교사식.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면은 그 형사소송법 즉 정신상에도 중죄 범일수록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자백만 가지고 사건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막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범인 근거했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사건에. 예. 그리고 이 내 팀 중 하나가 또 뇌출혈. 뇌출로 쓰러. 네. 지금도 반신부 쓰고 다녀. 예. 참 형사들 고생. 아까 우리끼리 했지만 지금 형사들은 형사도 아니야.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요. 다 이게 조건 충족해 주지. 다 해서 그 당시에는 참 그 당시 형사들은 야 그거 아니면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발로 뛰고 그저 탐문하고 오로지 진짜 그때 뭐 형사들 구두 신으면 혼났잖아요. 운동화 신고 다니라고 그 구두 신었다가는 형사 박살 났으니까요. 근데 요즘 형사들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그 막상 현장 나가고 CCTV 없으면 거의 반은 포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이거 수사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고 화성괴담 이제 여태까지 지금 이제 선배님 쭉 얘기하신 거는 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쭉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팩트에 근거해서 예 화성괴담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원장이 자기 보고 보자고 그러더니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를 조사하러 오지 않는다고. 진짜 별 희한한 제보다 많이 해가지고 그 심령술사라고 하는 놈은 일종의 역술인인데 역술인이죠. 언덕을 예. 넘어가면은 예. 집이 하나 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가 예. 없다. 그 찾으러 엄청 댕겼잖아요. 그 있어 진짜로.